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로 친환경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정부가 피해 수준을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피해 수준도 파악되지 않은 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겠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계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농업 피해를 홀대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에 약 812톤, 농림축산식품부가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들의 피해를 추산한 결과입니다. 정확한 피해 액수와 피해 물량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농식품부는 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 품목이 다양하고 가격도 변화가 잦아 피해 수준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저희가 액수를 파악해 보려고는 했는데 가격이 워낙 매일 변동이 크잖아요. 물량에다가 가격을 곱해서 액수를 구하기에는 그날 그게 너무 변동폭이 커서. 하지만 농식품부가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농업계 피해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협경제지주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전체 농산물 피해액은 293억 원, 친환경 농산물 피해액은 1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3월 기준 농협 급식 사업장에서 공급된 채소만 1,390톤에 달해 급식 시장 전체를 고려하면 피해 물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산자 단체의 자체 조사 결과도 농식품부 조사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전국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피해 규모는 경기, 충남, 경남, 제주, 전북 등 5개 도에서만 46억 3,603만 원에 달합니다. 전국적으로는 100억 원에 달하는 농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정부가 실제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선 정확한 피해 조사가 급선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정부가 농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우선순위가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건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농업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피해액을 산출하는 노력들을 시작을 해야 그다음 거기에 따르는 대책들이 따라올 텐데. 친환경 농산물 대책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농업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됐습니다. 정부의 지원 방안이 재해대책 경영자금 등 융자 확대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민단체들도 농업 현장에 당장 수입이 사라지거나 일손이 부족해 영농활동 자체가 막혀버린 농가들이 많다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을 좀 도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정부의 코로나19 농업 대책이 실제 현장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영하의 기온에 저온 피해 규모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5일과 6일에 이어 9일에도 또 한 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농작물 생육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에 농민단체는 정부의 조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농작물 저온 피해는 오랜만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과수는 따뜻해진 겨울에 따라 개화 시기가 과거보다 열흘가량 앞당겨진 상황에서 4월 늦서리가 내리면서 저온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피해 규모가 여느 해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는 겁니다. 전남 나주시의 경우 배과원의 60%가량의 저온 피해가 발생해 착과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농가들은 수세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열매를 달긴 하겠지만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질 게 분명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나주가 3년째 지금 냉해 피해가 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가 이제 제일 상황이 더 심각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실제 착과량도 많이 줄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배가 수정이 잘 안 되면 상품성이 있는 배가 거의 없어요. 나주뿐만 아니라 저온 피해 면적은 경남 1985헥타르, 경기 1581헥타르, 전남 1519헥타르, 경북 1198헥타르 등 9일 오후 4시 기준 전국적으로 7374헥타르에 달합니다.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자 농민단체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은 과수농가들이 품목이나 품종에 관계없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10일 정부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농은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 비용의 단가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농약대 명목으로 과수는 1헥타르당 199만 원, 감자 등 일반 농작물은 59만 원의 복구 비용을 지원할 방침인데 당장의 자재비에 그칠 뿐 올해 얻지 못한 수입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농은 농작물 재해보험 또한 피해 당사자인 농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컨대 배 종합보험의 경우 지난해에는 냉해에 따른 피해액을 80% 인정해준 반면 올해는 약관 개정으로 피해액의 50%만 인정하는 것이나 한 번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수령한 농가는 추후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도록 설계한 것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농은 정부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만들어 전국적인 피해 면적을 정밀 조사하고 영양제와 비료 등 시급히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한편 공동 방제 비용을 농가에 지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예산 지원이 가능한 농작물 피해율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농가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냉해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고 냉해 피해 강도도 좀 강한 것 같아서 정부나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피해 정도를 좀 파악을 하고 긴급하게 영양제 비료 등을 좀 지원을 당장이라도 좀 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제비를 좀 지원해서라도 생육을 좀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수 농가들은 이번 저온 피해로 올 한해 농사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최근 식물검역당국은 국내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외래병해충을 지목하고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4대 고위험 병해충별로 맞춤식 대응 전략을 세워 국내 농가들의 피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국내 유입과 확산이 우려되는 주요 고위험 병해충에 대해 식물검역당국이 맞춤식 대응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붉은 불개미와 열대 거세미 나방, 과실파리류와 과수화상병 등 4대 고위험 병해충을 4월부터 중점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4대 병해충 차단을 위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외래병해충이 유입되면 국내 농산물 생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우리 농산물 수출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2017년 국내에 발생한 붉은 불개미는 화물 컨테이너와 야적장 등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석 석재 등 붉은 불개미 전염이 예상되는 물품의 검역을 강화하고 주요 34개 항만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합니다. 또 다른 외래 해충인 과실파리의 확산으로 감귤과 파프리카 등 주요 농산물의 수출길이 막힐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사람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식물에서 감염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공항에 검역 엑스레이를 증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은 지난해 제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국 31개 시군으로 확산돼 농가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제주도와 서남해안 등지의 트랩 설치 확대와 조기 예찰이 실시됩니다. 또 열대 거세미 나방 분포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검역 수량이 2배 늘고 식물류 운반 선박에 대한 점검이 강화됩니다. 매년 국내 과수 농가에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추가 발생도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 단지에 대한 정밀 예찰과 함께 사과와 배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이 추진됩니다. 화상병은 국내에서 발생하면서 확산이 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죠. 6월 초부터 주로 이렇게 시행을 해왔었는데 올해는 좀 앞당겨서 발생 이전부터 좀 준비를 하고 2017년 제주 지역에 설립된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센터는 타 지역에 확대 설치됩니다. 올해는 중부와 영남 지역에 신설됐으며 내년에는 서울과 호남 지역에도 예찰방제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검역당국의 외래병해충 대응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면서 국내 농가의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올해 3월 냉동 오리고기 비축량이 632만 마리를 기록했습니다. 오리고기 비축량 조사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식당 수요가 급감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냉동 오리고기 재고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3월 기준 냉동 오리고기 비축량은 632만 마리로 지난해 3월 540만 6천 마리에 비해 60만 마리 이상 늘었습니다. 이 정도 물량은 오리사육 휴지기재 시행에 대비해 오리고기 비축량 조사를 시작했던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오리업계 관계자들은 비축량이 늘어난 시기가 3월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통상 3월이면 오리고기 비축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냉동 오리고기 비축량을 보면 1월 548만 2천 마리였던 비축량은 2, 3월을 지나며 꾸준히 감소해 4월 477만 5천 마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올해 냉동 오리고기 비축량은 1월 530만 7천 마리부터 꾸준히 증가해 3월 역대 최고치인 632만 마리에 도달했고 업계에선 비축량 증가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축량이 늘어나자 오리고기 산지 가격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3월 오리고기 1kg당 산지값은 1,365원으로 지난해 3월 1,608원에 비해 243원 하락했고 이달 9일 산지값은 1,373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선 최근 생산량의 50% 이상이 외식으로 소비되는 오리고기가 최근 코로나19 등 여파로 식당 납품량이 줄어 냉동 비축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축량 증가로 오리 사육 농가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리 산업은 97% 이상 계열화가 진행돼 있어 업체의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이 농가의 사육 수수료 인하와 입식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코로나 때로 인해서 물동량의 약 한 60%가 다 저장이 들어가고 있어요. 계열들이. 그래서 도산하는 계열들이 있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농가 피해를 이어지갈라뇨. 사육 수수료를 못 주기 때문에 계열의 피해로 인해서 농가까지 피해를 입는 거죠. 오리 사육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리법과 새로운 육가공 제품을 개발하는 등 수요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농촌에서 일명 사바리로 불리는 사륜 오토바이 자주 보셨을 겁니다. 짐을 옮기기도 편하고 이륜 오토바이보다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 농촌에서 사바리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고 대부분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는 레저용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농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명 사바리로 불리는 사륜 오토바이입니다. 이륜 오토바이보다 안정감 있고 편리하기 때문에 농촌 주민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농촌에서 이 사바리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로는 대부분 비탈길인데다 굽잇길이 많은데 사바리는 안전띠가 없는 데다 차체가 높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바리 교통사고 건수는 80건입니다. 이 가운데 6명이 사망하고 8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농촌에서 사용하는 사바리는 대부분 회전 시 안전성을 확보해주는 차동장치가 없는 레저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로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차동장치는 가격이 비싸고 현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촌 주민들은 레저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륜 오토바이는 이륜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기량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혹은 이종 소형 면허가 필수입니다. 면허가 없을 시엔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돼 사고가 나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마을 안까지 단속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걸 다 명확하게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또 인력적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법령을 잘 지켜달라는 그런 계도라든지 교육 홍보 활동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경로당 같은 데를 방문해서 또 교통 안전을 위한 어떤 법규 준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사고 났던 사례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좀 경각심을 높이는 그런 교육 활동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농번기가 다가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만큼 정부 관계자는 사바리를 이용하는 농촌 주민들에게 교통신호 준수는 물론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하고 야간에 주행 시에는 밝은 옷을 입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산 마늘 생산량이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마늘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2019년산 재고 마늘의 신속한 처리를 비롯해 올해 산 마늘 추가 시장 격리, 정부 비축 수매 등의 실효적 대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산물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됐고 마늘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많이 하락했다며 정부의 건의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에 2,612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사업 예산은 아산호 삽교호 대호호 이용체계 재편 사업에 258억 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 9지구 337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95지구 887억 원 등입니다. 도는 아산호 삽교호 대호호의 이용체계 재편 사업이 올해 준공될 경우 삽교호 대호호 수해구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양돈농협은 농협중앙회 2019년 종합업적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품목축협 1위를 차지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종합업적평가 1위는 매출과 수익 성장률 등 경영실적은 물론 조합원과 대고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조합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이정배 조합장은 앞으로 선제적 연체 관리와 신규 유통 경로 확보, 육가공 사업 활성화에 주력해 건전 결산은 물론 양돈 농가 실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H농협금융지주는 10일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취임 후 2년 연속 순이익 1조 원 이상 달성, 디지털 전환 구축 등 농협금융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임기는 오는 29일부터 1년입니다. 1957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김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장과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역임한 뒤 2018년 4월부터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일상의 다양한 테마로 꾸미는 문화산책 코너입니다. 오늘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모습을 담은 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순서는 텃밭 여행이 목표라는 저자를 남수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활동보다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실 겁니다. 영화를 보거나 그동안 보지 못했던 드라마를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독서할 때 당신은 항상 가장 좋은 친구와 있다는 시드니 스미스의 말처럼 오늘은 책 속에서 친구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고된 작업을 끝마친 장갑들이 저마다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이 장갑들은 요리하는 도시농부의 저자 박선웅 씨가 텃밭에서 만나는 단짝 친구들입니다. 제가 텃밭을 시작할 때쯤이 좀 많이 힘들 때였어요. 텃밭을 시작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 속에서만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이러는데 자연을 가꾸다 보니까 그 안에 있을 때 너무 자유로워지면서 또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하고 다른 그런 위로라든지 힐링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저자가 고된 사회생활로 몸도 마음도 힘들 때 힘이 되어주었던 건 텃밭이라는데요. 저자는 텃밭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식재료도 찾게 됐습니다. 당근만 자체만 먹는 줄 알았는데 잎도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근으로 만든 뭐 튀김이라든지 당근잎 부침개 그거는 만약에 혹시 해보실 기회가 있다면 꼭 적극 권해드리고 싶어요. 당근잎까지 같이 해서 부침개를 해 드시면 그 당근 향이 더 향긋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약간 씹는 식감도 더 있고 독특하면서도 맛있어요. 텃밭뿐만 아니라 저자에게는 책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책 속에 제가 그동안 그 텃밭을 가꿨던 기록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텃밭을 시작했던 계기 그 동안이 저한테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거든요. 전에는 자연 환경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텃밭을 가꾸면서 왜냐면 토양도 중요하고 햇빛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고 긍정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돼서 제 인생의 책도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하기 위해 자신의 텃밭에서 3년을 묵묵히 기다려준 저자. 그런 저자의 꿈인 텃밭 여행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이번엔 귀촌을 결심한 저자의 시골 적응기와 농부 시인이 만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봅니다. 책 은경 할머니 시골로 가다의 저자 조은경 씨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경북 영천의 별빛 마을로 귀촌하게 됩니다. 서울 토박이로 평생을 도시에서 생활했던 저자에게 50평 남짓한 텃밭은 저자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는데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기쁨이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가 바로 농사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책 속에서 저자는 첫 시골 생활다운 성장기를 보여주는데요. 이장 선거를 통해 알게 된 이웃의 따뜻함부터 귀촌하면서 느끼게 된 농촌과 농업의 어려움까지 책 은경 할머니 시골로 가다는 은퇴 후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고 있습니다. 책 감자가 맛있는 까닭의 저자 농부 시인 서정옥 씨는 청년 농부의 이야기부터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시로 담아냈습니다. 짧은 시 속에는 농부의 고단함도 마음에도 봄이 온 것처럼 따스해지는 순간도 녹아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고즈넉한 산골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소중한 시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신간 전해드렸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